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살고 있는 에이비오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제 2탄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씨앗과 밭 중에 대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면 씨앗에 대한 영양소는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전자가 좋은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우리 주머니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생명력을 잃고 죽습니다. 이렇게 씨앗도 너무 중요하지만 밭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밭에다 씹었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씨앗들이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는 언제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냐? 환경과 더불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와 그리고 강력한 영양소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식물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바로 철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대해서 훑고 나면 얼마나 그 철학이 위대한지, 그리고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위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식물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바로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왜 뉴트리라이트일까요? 첫 번째, 오랜 역사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1944년부터 시작한 약 8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86년 전에 씨앗과 토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환경은 전혀 다른 환경이죠. 그 환경을 지금껏 유지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를 여러 회사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따라하려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역사에 대한 부분은 흉내낼 수도 그리고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젠소나라는 유전자 회사가 있어요. 유전자 회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뉴트리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문은 영양유전제약 그리고 또는 영양게노막이라는 그 학문입니다. 사람의 유전자와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양소들이 사람의 DNA라든지 유전자의 여러 가지 영양 음식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영양소에 대한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파이토케미칼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보테니컬 프로세스 9이라는 이제 이름인데요. 이거는 바로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고요. 식물 생리 활성 영양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는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고 식물 생리 활성 영양소로 얘기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식물 활성 그리고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건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양리 작용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을 없앱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염증을 없애고요. 네 번째,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식물 원료 등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항산화 물질을 하고 세포에 손상되는 것들을 억제하고 또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양소가 대체 언제 만들어질까요? 자연하고 여러 가지 경쟁 단계에 있을 때 경쟁 관계를 내가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환경에 대해 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생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인위적으로 식물을 키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식물들은 자연 환경에서 스스로 키워서 스스로 생명력을 가질 때에만 이제 파이토케미칼이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요즘 파이토케미칼이 모두들 알고, 소비자들은 모두들 파이토케미칼을 알고는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토케미칼이 모든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식물들이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이 색깔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영양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식물들이 영양소를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자연의 환경 안에서 자연의 환경을 극복해야 얻을 수 있는 영양소예요. 이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뉴트리의 가장 차별적인 내용은 식물 재배에서부터 완제품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고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뉴트리라이트거든요. 그 개념부터 시작한 게 바로 보테니컬 프로세스 9이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뉴트리라이트사는 식물의 씨앗에 대한 선정부터 마지막 포장 단계까지 스스로 하는 모든 전 단계를 바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식물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첫 번째, 뉴트리사가 보유한 식물은 1300여 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DNA를 모두 알고 있는 식물들이고요. 이 DNA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의 최상의 식물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가장 영양소가 많은 식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자를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종자의 영양소, 그리고 순도, 발화율이 얼마일지 바로 테스트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최고의 종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농장으로 가서 좋은 원료로 재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장이라 함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밭이 아니고요. 농장의 크기는 사이즈가 제주도의 14배의 면적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작물마다 적당한 환경, 기후, 온도, 습도가 있는데 그에 맞는 농장을 선정해서 선정한 거에 따라 이 농작물들이 바로 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농장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농장은 바로 북미 최대 유기농 허브 농장, 바로 트라운 레이크 농장입니다. 첫 번째 캐스케이드 산맥이라고 있는데요. 캐스케이드 산맥은 빙하에서 미네랄이 풍부하게 담겨있는 빙하수가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지하에 있는 안반수가 정제된 상태로 지하수로 흘러서 그 지하수를 스프링클러로 끌어올려서 그 준 물로 자란 허브 식물입니다. 되게 신기한 건 안반수가 바로 저희 정수기 필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 역할을 해서 되게 깨끗한 물만 올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물을 먹을 때 어떤 물을 먹고 자랐나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물이 중요한 건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이런저런 정수기라던가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근데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어떤 물을 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농장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물로 자라는 허브 식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두 번째, 허브 식물은 멸종위기의 야생 허브 식물까지 정말 다양한 허브 식물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은 정말 씨앗을 많이 가지고 있는 씨앗 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양리 성분이 풍부한 허브 식물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들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농장들은 정말 신기했던 게 유기농 인증서를 받으려면 30년 이상 무농약으로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비료나 이런 것들을 30년 동안 절대 쓰지 않았을 때 유기농 인증서를 줍니다. 그치만 우리나라는 유기농 인증서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미국은 엄청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라운 레이크 농장은 30년 유기농 인증서를 완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농장입니다. 땅에 힘을 실린 우바자라 농장이 있습니다. 우바자라 농장은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농약, 화학 비료 등을 절대 한 번도 살포한 적이 없는 땅입니다. 예를 들어 안으로 들어가면 오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브라질에서도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오지 속에 있고요.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에 대한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죠. 이 우바자라 농장은 아세로라 체리를 1년 내내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연 땅의 힘이 살아있는 농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30년 이상의 유기농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장입니다. 7개의 화산으로 둘러싸인 멕시코의 페타칼 농장입니다. 페타칼 농장은 주변이 7개의 화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화산 지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처음 화산이 터졌을 경우 화산재 때문에 그 주변 농작물이 다 죽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화산이 땅속에 미네랄을 끌고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아주 미네랄이 풍부한 땅이 되고요. 화산재들이 쌓여서 그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정말 비옥한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화산이 7개나 둘러싸인 농장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얼마나 풍부한지, 미네랄이 얼마나 풍부한지 바로 예상이 가능하실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의 햇빛과 강우량이 아주 풍부한 이제 땅입니다. 바로 이상적인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땅속 풍부한 영양소, 그리고 지하수, 주변 기후 조건으로 여러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또 30년 유기농 인증서를 받은 농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곳인데요. 최첨단 기술, 그리고 최고의 연구원, 철저한 관리가 있는 중국 우시 보테니컬 센터입니다. 엄청 넓죠? 보테니컬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작물을 키워내는 것보다 최첨단 기술과 연구원과 관리를 통해서 우시에서 멸종 위기에 있는 식물들, 그리고 중의학과 조인을 해서 어떤 양리 성분이 있는지, 그리고 씨앗을 보존하고 다시 키워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보테니컬 센터인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보급되는 영양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충 나올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영양 정보 중에서는 수면, 호르몬, 면역을 키우는 보조 제품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좋은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새싹들이 이제 돋아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수확을 시작하죠. 근데 대부분의 보통 수확을 한다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수확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수확에 대한 이제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바로 식물의 영양소가 가장 높을 때 수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로라 체리를 말씀드릴게요. 푸릇푸릇할 때 가장 채취를 하고요. 새벽녘에 동이 터서 생산점이 15cm를 딱 됐을 때 15cm가 되기 전에 바로 동이 트기 시작하기 전에 바로 수확을 합니다. 이때가 가장 영양소가 높다고 합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 영양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저희 책자에서도 바로 피면은 바로 나오는 앞장에 나오는 바로 생태계 농법인데요. 이거를 많이 사람들이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비료를 주는데요. 바로 질소, 인산, 칼륨 이런 등등의 이런 영양 성분이 들어간 비료를 줍니다. 근데 비료를 계속 주게 된다면 땅이 산성화가 되고 이게 바로 수질 오염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뉴트리라이트 농장은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콩가식물을 심어서 땅속으로 바로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콩가식물이 질소라는 거를 식물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거 원리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봐야겠죠. 질소라는 게 공기 중에서 3층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결합이 원래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활용하는 식물이 바로 콩과 식물입니다. 뿌리를 보면 혹처럼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바로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름이 호리옥 박테리아라는 겁니다. 이 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땅속으로 끌어들이고요. 분해를 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고, 암모니아를 통해서 콩가식물은 단백질을 합성하기 시작하고요. 단백질에 있는 질소를 공급해 줄 수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공기 중에 필요한 질소를 식물에 필요한 양만큼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땅이 산성화가 될 일도, 그리고 수질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비료로 인해, 이거 다 틀어놓고 할게요. 왜냐면 비료로 인해 질소로 들어가면 이게 흘러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닷속에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생태계들이 질소로 인해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플랑크톤의 죽은 시체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체들을 분해하기 위해 미생물들이 막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생물들이 산소를 활용해서 분해를 시키고 산소가 없는 당연히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해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수질 오염의 가장 큰 문제고요. 죽은 바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비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렁이가 밭을 가꾸는 겁니다. 우리가 비 올 때 보는 일반적인 지렁이가 아니에요. 이집트산 지렁이거든요. 이집트산 지렁이는 태양이 뜨면 땅속 깊숙이 1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뉴틸사에서는 알파파라는 식물이 있는데 뿌리를 10m까지 내리는 식물이거든요. 이 10m까지 땅을 파주는 게 바로 지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풀어서 밭을 갈게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 잡초 없애기입니다. 자라는 과정 중에 잡초와 해충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잡초를 플라스틱 시트를 엎어놔서 태양에 의해서 이제 잡초가 말라 죽게 만들어서 말라 죽은 잡초를 제초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뉴틸사인데요. 대부분의 일반적으로는 제초제를 뿌려서 제초제로 인해 토양이 미네랄이 고갈되고 그런 토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조차 되게 생태계를 생각하는 뉴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충입니다. 해충은 진딧물을 없애기 위해서 무당벌레나 잠자리 유충 등을 풀고요. 올빼미를 풀어서 해충을 없앱니다. 자연의 생태계를 이용해서 먹이사슬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근데 해충이 없어진다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이충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충을 그냥 없애는 건 안 되겠죠. 인간이 함부로 해충을 없앴을 경우 생태계 균형을 잃어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뉴트라이트는 해답을 내놓은 게 해충 피난소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무조건 없애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학문은 진짜 신기했던 게 돈이 안 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뉴트라이트는 신기한 게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생태계 안에서 식물들이 스스로가 이겨내가고 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 안 되는 이 학문조차도 돈을 계속 들이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계에서 식물들이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가장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각종 식물의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 영양가가 높은 부분만 쏙쏙 골라서 수확을 하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럼 나머지 수확 후에 나머지 식물들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건 바로 양을 통해서 밭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수확 후 나머지 식물들을 양의 먹이로 이제 주고요. 양의 배설물들을 비료처럼 밭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들은 휴경지를 가지면서 다시 영양소가 풍부해질 때까지 윤작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모작, 상모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영양소는 당연히 고갈되고 저희가 먹는 식품들은 영양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땅의 영양소와 영양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성을 통해 그 역사성의 시간들 그리고 그 철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 안에 최고의 DNA, 영양소 식물들을 자연에서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 이런 거를 바로 뉴트리라이트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알아보고 드시는 게 가장 내 몸에 최상의 것들한테 선물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을 통해서 씨앗과 토양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저희는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